예, 뭐 하여튼 생각대로 되는 건 없네요. 하여튼 시간 배정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아까 이제 한 꼭지로 끊고 가는 거니까요. 아까 병행복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행복발효. 그 경우에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 그 당분이 다시 알코올 발효가 되고 이제 요 발효 요 당 발효와 알코올 발효가 겹친다.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병행복발효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약간 다른 듯 같은 이제 개념이 하나 있어. 그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럼 잠깐 얘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발효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도 이제 발효를 하시는 분 같은데 어느 분한테 이제 부탁을 받으셨는데 정확히 그 과일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제주도 분이셨으니까 감귤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일단 감귤로 어떤 과일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귤 발효액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셨는지 어쨌는지 근데 잘 안 되셨다고. 근데 약속한 기한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감귤 식초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이제 저한테 무슨 이제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어차피 아시는 분이니까 어차피 그 막 저희처럼 무슨 사업자 등록을 내고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시는 분 부탁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다는데 이제 급하게 식초를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이제 요 병행 복발효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병행 복발효라고 하면 이름 붙이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 부분에 그 부산 스님 아예 처음부터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 이제 알코올 당도를 낮추고 알코올 발효하고 초산 발효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이제 가지고 계신 발효액을 이용해서 또 이제 식초 만드는 좀 쉽게 어렵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지금 좀 설명해 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진짜 표준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것은 그 TV에서 소개된 거고요. 저도 그 TV를 보고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되길래 그분께도 알려드렸던 방식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제대로 된 식초를 만드는 거에 비하면 약간 좀 당도 좀 남고 그 식초의 산도도 뭐 그것만큼은 안 돼. 그러니까 전체적인 질은 이런 전분을 당분을 알코올로 또 그 알코올을 식초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에 비하면 조금 수준은 낮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발효액을 활용해서 또 내가 먹는 거니까 또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초를 만드는 거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또 잔당도 남을 수 있으니까 되려 더 식초가 맛도 있은 또 살짝 시기만 한 그런 맛이 아니라 살짝 단맛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반 분들한테는 더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식초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 TV에서 이 방법을 소개하신 분은 김수영 선생님이라고 뭐 식초 관련해서 뭐 TV에 나오시면 자주 소개되시고 등장하시는 분이신데 그 아내분께서 뭐 유방암을 앓으셔서 이제 그 암 수술하고 암 그 후유증도 줄여주고 이제 재발도 막고 어쨌든 그런 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식초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뭐 고수가 되신 이제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러저러한 식초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던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귀가 번쩍 뜨인 것이 이제 그 발효액을 이용해서 식초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분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들었고 봐서 다른 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일에 특히 핵과 같은 것은 더 심하고요. 과일하고 설탕을 1:1 비율로 넣으면
55브릭스, 56브릭스 막 그렇게 높게 당도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도가 있고, 뭐 포도는 16도, 뭐 사과는 14도 이를테면, 뭐 아무리 낮은 당도를 가진 과일이라도 뭐 6, 7도라도 뭐 3, 4도라도 자체 당도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체 당도가 있는 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버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 과일에서. 그 과일하고 무게를 1대1로 했는데 설탕은 온전히 당도가 되는 거고, 당분이 되는 거고, 이 과일은 껍질, 씨, 그리고 과육의 섬유 같은 건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에서 잘려나가는, 버려지는 그 약 10%에서 15% 정도의 그 잘려나가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자고 치면은 이 설탕도 10% 정도를 적게 넣어야 되는데, 요 잘려나가는 거하고 동량이 되려면. 근데 이 잘려나가기 전에 과일하고 동량으로 하잖아요. 1대1로 보통 설탕을. 그러니까 이미 50브릭스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체 당도를 과일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과일하고 설탕을 1대1로 하면 50브릭스가 아닙니다. 55브릭스, 뭐 56브릭스, 심지어 57브릭스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항상 과일로 어떤 발효액을 만드실 때는 좀 줄여서 한 10% 정도 줄여서 0.9나 핵과 씨가 큰 과일들은 0.8, 80% 정도의 설탕만 넣어 주셨을 때 50브릭스 정도의 발효액이 만들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도가 높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식초를 만들 때 이 발효액을 1대, 물을 동량 1대, 그리고 종초를 1로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발효액이고요. 발효액, 이건 물, 그리고 이건 종초, 초상균이 살아있는 식초죠. 이것들을 1대 1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식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발효액을 1, 발효액 1, 그리고 물을 발효액만큼 1, 그리고 또 종초를 다시 1, 이 발효액만큼 이렇게 섞어주면 이제 식초가 됩니다. 식초가. 근데 이게 어때서 식초가 되느냐 하면, 이제 한 용기에 발효액하고 물하고 종초를 만약에 섞었다고 치면, 아까 전분이 당분이 되고 그 당분이 알코올 발효가 되는 것을 복발효라고 그랬잖아요. 복발효. 단행 복발효도 있고 병행 복발효도 있지만, 요 경우에는 이제 이미 요 당분이잖아요. 발효액 자체가 당분. 그러니까 전분에서 당분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은 이제 생략되겠죠. 없지요. 근데 요 당분이 알코올이 되고 그 알코올이 다시 식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발효하고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는 알코올 발효, 그리고 이 알코올이 다시 식초로 바뀌는 초산 발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한 번, 초산 발효 한 번. 그러니까 발효가 2번 일어나서 복발효. 또 그 과정이 한 용기 안에서 함께 일어나니까 병행 복발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발효액하고 물을, 만약에 발효액이 54브릭스라고 하면, 이를테면 뭐 이 정도도 아주 높은 당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일하고 설탕의 무게를 1대1로 했을 때 50, 뭐 2, 3, 4브릭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진짜 많으면 7브릭스까지 나오고요. 근데 보통 53, 52브릭스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 흔하게. 그러니까 52든 54든 많이 했다 54로 만약에 보면 54브릭스에 물을 동량으로 섞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같은 양의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이제 절반으로 줄겠지요.
당도가. 그럼 54브릭스의 절반이면 27브릭스가 될 거 아닙니까? 27브릭스. 그죠? 그러면 이 안에 27브릭스의 당도를 가지는, 이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당화액. 그렇게 할까요? 당화액. 그 당분을 가지는, 당도를 가지는 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효모를 넣어주면 발효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효모를 넣어주면 발효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그러고 보니까 1대1대1에다가 막걸리를 좀 넣어줍니다. 막걸리, 플러스로. 막걸리 양은 뭐 1대1대1 하실 것까지는 없고, 뭐 한두 병? 그러니까 너무 뭐 이 양에 비해서 그냥 많지 않은 양으로 해서 뭐 한두 병 정도 맑은 액만, 그러니까 막걸리에 맑은 청주 부분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막걸리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 막걸리 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활성화된 효모가, 막걸리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이제 발효액하고 물을 섞은 그 당화액에 효모를 넣어주는 개념입니다. 효모를 넣어주는 개념. 그럼 이제 이 들어가서 효모가, 그러니까 그 김수영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끝났는데 저는 이제 플러스로 더해서 막걸리를 좀 부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모를 추가해주는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해주면 요 27브릭스 정도 되는 당화액에 효모가 들어갔으니까 안 넣어줘도 공기 중에 있는 효모균이 내에 앉아서 알코올 발효가 진행됩니다. 근데 더디겠죠? 더디고 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효모를 첨가해 주는 거죠. 막걸리 정도를 좀 섞어줘서. 아니면 뭐 효모를 따로 첨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막걸리를 좀 첨가해 주는 정도로 효모를 첨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이 효모들이 알코올을 만들어내겠죠. 그 당분을 먹고. 그러면 이제 이 알코올을 만들어내면 이제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만 종초를 부어줬잖아요. 종초에는 초산균이 있습니다. 초산균이 활성화되어 있고 살아있는 식초가 종초니까 이 종초를 또 1대1대1로 비율로 넣어줬으니까 이 초산균들은 당분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넣어줘도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초산균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있는데 이제 효모균들이 이 당화액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던 초산균들이 이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만들어내죠. 식초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병행 폭발효. 그러니까 발효액하고 물에 27브릭스 섞어서 27브릭스 정도의 당화액을 만들면, 당화액을 만들고 효모를 추가해주지 않더라도 그 자연 중인 공기 중에 효모가 내려앉아서 알코올 발효가 진행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력하게, 빠르게, 또 쉽게 그 발효가 진행될 수 있게 효모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 효모균들이 당화액을 먹고 당분을 알코올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알코올을 기다렸다는 듯이 초산균들이 먹고 초산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 균이 효모균도 있고 여기는 초산균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균들은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뭐 효모균보다 초산균이 힘이 세다 이런 말을 하면은 초산균이 효모균을 이긴다 내지는 뭐 잡아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기껏 효모균이 만들어 놓은 알코올, 효모균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알코올을 만들어 놔도 그 알코올을 좋아하는 초산균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술이 식초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술이 식초가 돼 버렸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이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초 공장이 있는 근처에는 막걸리 공장 같은 거, 술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식초 공장에 있는 초산균들이 막걸리 공장으로 이제 날아가거나 해서 그 술 공장에 있는 술들을 다 시게 만들어 버린다. 기껏 효모균들이 알코올을 만들어 놨더니
식초 공장에 있는 초상균들이 날아가서 그 만들어진 술을 먹고 식초를 만들어 버려서 이제 술이 다 식초가 된다, 이런.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건 이제 이렇게 두고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그 알코올을 기다렸다는 듯이 초상균들이 먹어치우면서 식초가 만들어지니까 이 한 용기 안에서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발효액하고 물하고 종초를 섞은 이 액이 식초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신 요 효모균은 혐기성,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혐기성, 그럼 이제 그럴 때 알코올을 만드는 거고요. 이 초산균은 호기성, 공기가 많을 때, 산소가 많을 때 발효를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호기성 균이니까, 이런 이제 1대1대1로 만드실 때는 완전 개방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완전 밀폐도 좀 그러니까 뚜껑을 살짝 얹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왕성하게 막 많이 공기가 드나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막혀서 공기가 안 드나들지도 않는 그런 반개폐.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조그만 구멍이나 틈으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만 좀 만들어 놓으시면 그 안에서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발효, 과일 와인의 경우에는 2주 만에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와인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잔당이 남아요. 단맛, 미처 발효되지 않은 당분이 남아서, 그렇게 당분이 많은 과일주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면 투명한 젤리 같기도 하고 투명한 묵 같기도 한 그런 셀룰로스 막이라는 초막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뭐 권장할 만한, 내지는 하여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생기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생기면 저희는 실패로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은 그것을 뭐 썰어서 먹기도 하고, 뭐 그걸 초모라고 해서 뭐 다른 약으로 이용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저희처럼 이제 식초를 판매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셀룰로스 막이 생기면 실패입니다. 실패. 그럼 막 항아리 소독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셀룰로스 막을 만든 초상균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무균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그걸 경계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2주 정도 알코올 발효를 한 다음에 그 과일 와인으로 식초를 진행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 셀룰로스 막이 생기는 그런 식초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정도, 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과일 와인 알코올 발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잔당이 최소한도로 남을 수 있게, 최대한 적게 남을 수 있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달 정도 걸리죠. 그리고 또 초산 발효를 진행할 때도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약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만약에 이제 발효액을 만드는 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면, 발효액은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석 달, 한 달. 그러니까 발효액 만드는데 한 달, 과일 와인 만드는데 한 달, 그 과일 식초로 만드는데 한 달, 뭐 이런 식이면 석 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1대1대1로 섞어서 식초를 만들면 한 달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대신 이제 이 알코올 발효가 완전 알코올 발효는 일어나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잔당이 남는, 그리고 또 초산 발효도 또 완전한 초산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알코올이 그렇다고 남지는 마음이다만, 알코올은 증발도 되니까 당은 남지만, 알코올은 미처 이제 초산 발효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알코올들은 나중에 증발도 됐고, 어쨌든 그래도 알코올은 이제 남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약간 단맛, 미미하게나마 단맛이 나는 그런 식초가 한 달 정도면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종초를 보내드려서 그분이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중간 연락을 주셨는데, 초막이 생겼고 뭐 식초 맛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해 주셨는지 그 다음엔 연락을 없었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제 집에 이제 많은 발효액을 가지신 분들이 그 발효액을 버리기 아깝고 식초로 만들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1대 1대 1 병행 복발효 방식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예. 얼추 시간이 돼서 끊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한번 말씀드려 볼지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